안녕하십니까. 송근의 혼술을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월 28일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신당 지금 출범하자마자 벼랑 끝에 섰습니다. 어제 오늘 잇따라 이준석 신당이 태동하기 어려운 그런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텐트, 중텐트, 빅텐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이준석 신당의 설 자리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잔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에 남아있대. 어디 험지에 가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아예 공천 신청 안 하겠다. 그러니 불출마하겠다는 이야기죠. 불출마하는데 국민의힘에는 남겠다. 자, 그리고 본인 입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24년 전에 입당한 한나라당에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에게는 정치적 아버지 같은 존재죠. 실제로 아버지의 경북고 친구이기도 하고 동기동창 친구이기도 하고, 이 박근혜 퀴저로 12년 전에 이 정치판에 들어올 때 그때 사실은 유승민 국회의원실을 인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조 친박인 유승민의 소개로 비대위원, 박근혜 비대위원이 되면서 박근혜 퀴저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맡았고, 그 이후에 여의도 낭인처럼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당대표까지는 한번 됐지만은 유승민이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도 따라 나갔었죠. 따라 나갔고 지금 또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가 또 나갔죠. 유승민이 이제 계속 남아있겠다고 하는 거고, 이준석은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서 제3지대 신당, 빅텐트 이야기를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이준석은 보냈습니다. 특히 사선 국회의원 경력, 그리고 대선에서 출마했던 그런 커리어, 또 보수 우파 안에서 친유승민계 와해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아버지 친구 유승민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유승민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 지금 다급하죠.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제 SBS에 출연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나이로 보면 이번이 대선 도전의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 유승민과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제가 딱 한 번 정도는 이제 연락드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그제입니다. 그제인데 바로 유승민이 해버린 것이죠. 잔류 선언을 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당을 지키겠다. 어쨌든 본인은 어떤 내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준석의 러브콜은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은 그나마 좀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물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낙연 쪽과 어떻게 또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오늘로 사실상 멀어졌습니다. 유승민 잔류 선언도 오늘 나왔고, 이낙연과 이준석이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낙연이 이 원칙과 상식,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을 한 원칙과 상식, 조응천, 이원우, 김종민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죠. 여기와 같이 이 당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붙인 이름이 개혁미래당 이렇게 됐는데, 개혁신당이라는 걸 이준석이 만들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개혁미래당 하니까 또 여기 당명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있는 중인데 왜 우리를 따라 하느냐고.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고, 이게 이낙연 플러스 조응천, 이원우, 김종민 이 그룹이 되면은 이준석은 제3지대에서조차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을 이낙연, 조응천, 이원우, 김종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르는
이낙연은 상당한 세력도 있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그 세력들은 전통적인 호남 좌파 세력이죠. 호남 좌파 세력이 지금 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 사람들, 또 충청에 두고 있는 김종민, 조홍천, 이원욱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2의 민주당이 탄생을 한 거죠. 이것은 이재명에게 그 결정적인 위협이 될 텐데, 어쨌든 여기도 민주당 색깔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제2의 민주당이 된 거죠. 제2의 좌파정당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여기 같이 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좌파로 전향을 안 하면은 안 끼워주죠. 좌파로 전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향을 안 해도 여기서 그 이낙연 쪽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원칙과 상식 쪽에서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이쪽에서는 이낙연과 달리, 이낙연은 약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이 세력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이 어떤 불신, 이것이 상당합니다. 이원욱만 해도 최근에 이준석에게 극도의 이 혐오감, 이런 것을 표시를 해왔는데, 며칠 전에도 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준석이 그 이야기해서 김호일 노인회장 앞에서 또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기도 했던 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것을 놓고도 이원욱은 이건 노인 세대와 2030 갈라치기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이준석에게 갈라치기 전문이다, 또 혐오 정치를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사람이 지금 이낙연과 오늘 당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세력이 이준석과 같이 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 소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것은 이준석이 처음으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자기가 뭐 개혁신당이라고 당을 만들면서 갈라치기 하려고 했죠. 2030과 노인들 사이에 갈라치기 하려고 이 정책을 꺼내놓고 좀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부각을 받게 하려고 마치 큰 아젠다를 내놓은 것처럼 해서 관심을 끌려고 이걸 내놔서 이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정책, 이준석의 첫 번째 정책, 따로 나가서 내놓은 첫 번째 정책이 노인과 그 2030 갈라치기다, 이렇게 규정을 한 세력과 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낙연과 합치면은 이제 이삭죽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죽기라는 게 뭐냐면은 곧 이제 2월부터 총선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낙천한 사람들, 민주당에서 낙천한 사람들은 이낙연 쪽에서 끌어오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 낙천한 사람들, 공천 못 받은 사람은 이준석이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역 의원들, 일단 5월 29일까지는 선거에 떨어져도 현역 의원이고, 6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니까,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니까, 그리고 지금 공천에서 탈락을 해도 현역 의원이죠. 그러면 현역 의원들을 이삭죽기, 그러니까 낙천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당에 편입시키면은 일단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이 확보가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선거를 치르죠.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에 이 선거 정치 자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선거를 치르므로 현역 의원들 이삭죽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6명 이상이 되면은 정의당이 6명이니까는 정의당보다 앞서서 기호 3번을 받게 되죠. 의석수로 기호를 배정을 하니까. 그러면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이 신당,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유권자들이 가서 선택을 할 때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아니고 기호를 한 7번, 8번 받으면은 그게 또 그 선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기호 3번과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삭죽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준석과 이낙연 플러스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여기는 셈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이낙연과 또 3명이 합친 이 세력, 이낙연 세력과 이준석 세력이 합쳐서 새로운 당을 만들면은 호남에서 낙천한,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낙천한 사람들은
그 새로운 당에 들어갑니다. 이낙연 플러스 이준석 당에. 왜 들어가냐 하면은 이낙연이 중심이 되고 원래 민주당 사람들 3명이 들어가 있고 이준석은 어차피 좌파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당 안에서 소속감이 없는 거죠. 그 어떤 상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 수도권, 민주당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이 조홍천이나 이 수도권 출신들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는 거기는 이낙연 플러스 이준석 신당에 들어가죠. 자기가 그래서 그 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를 해서 뭐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하든 해서 다시 재결을 하려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이 아니고 이낙연, 이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이 있는 이 신당, 거기다 플러스 이준석이 간 신당, 여기에 국민의힘 낙천자들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영남에서 국민의힘 낙천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영남에서 이낙연이 얼굴로 있는 그 당에,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 몸담았던 세 사람이 있는 그 당에 가서 그 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느니 영남에서 그게 안 먹히겠죠. 그러니 차라리 무소속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준석은 호남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당에 들어와 봤자 이준석 지분은 하나도 없죠. 근데 자기가 지분을 챙기려면은 이준석 플러스 그 이낙연 신당에 영남의 낙천자들이 들어와야지 이준석의 지분이 생기는데 안 들어오죠. 그러니 이삭죽기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황 이렇게 돼도 이준석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든다는 거 있죠. 지난번 2020년 총선 때 뭐 비례대표형 정당들이 막 만들어졌죠.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도 지역구는 단 한 명도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3명 당선자를 냈죠. 그리고 그런 정당이 몇 개 있었죠. 그거는 정당 투표를 따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지역구 후보를 안 내도 비례대표만 가지고 한 4% 이렇게 정도만 얻어도 본인들은 의석을 몇 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준석도 그걸 노렸던 거죠. 어차피 본인이 이낙연 당과 같이 막 해가지고 하나의 세력으로 갈 수가 없으면은 그럼 혼자 남아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때 이현주가 같이 북 콘서트 하고 막 다닐 때는 여성이 1번을 받아야 되니까 이현주가 1번, 이준석이 2번 해서 한 2살 정도 한 4%, 3, 4% 얻어서 당선되는 정당 투표에서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최근에 이현주는 민주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양향자와 뭐 같이 힘을 합친다고 하면 그러면은 양향자가 1번, 이준석이 2번 뭐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구에 어차피 후보를 쭉 낼 여력이 없으니까는 비례대표 정문 정당을 구상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니까 유승민도 국민의힘 잔류해버리고 이낙연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삭죽기가 안 되는 그 상황. 그래서 비례대표 정당에서 어떻게든 본인이 말했듯이 뭐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야지 계속 유지가 돼야지 2020년 때처럼 그런 방식이 통하는데 이 비례대표형 위성정당.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는 이거는 불리하고 오히려 유리한 것은 병립형이다. 그래서 병립형은 2016년 때처럼 그냥 이 비례대표만 내가지고는 의석수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준석은 이 방법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은 원래는 국민의힘에 남아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무슨 뭐 편한 곳에 뭐 공천을 받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게 김기현이 갑작스러운 낙마로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당을 나갔죠. 짐을 싸고 나가서 또 이낙연 세력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또 유승민이 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면은 어떨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비례대표 정당 이것도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결국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됐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준석은 정치권에서 발을 붙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